안녕하세요.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박한 식당들과 그곳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음식 읽어주는 남자, 음식남입니다. 오늘은 음식남 80회 특집으로 음식점 소개가 아닌 일본 여행기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떠났던 일본 규슈의 사가 여행기, 그 첫째 날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체크인 시간이 되어 들렀던 숙소에서 시원하게 샤워 한 판 때리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둔 채 잠시 땀을 식히고서 다시 먹으러 출동했어요. 정겨운 분위기에서 야끼니쿠와 한국 소주를 즐길 수 있다는 코시엔을 찾았으나 오픈 시간에 맞추어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기에 빠르게 포기하고 이온 음료 한 병 손에 들고 대안으로 삼을 만한 야끼니쿠 집을 찾아 한참을 배회했습니다. 이리저리 걷다가 번화가를 벗어난 조용한 거리에서 마침내 마주한 야끼니쿠 집은 구스와라는 상호를 달고 있는 아담하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규탄시오와 조가르비, 우마로스 주문했습니다. 보리 음료는 쓸데없이 배만 부를 것 같아 마실거리로는 고구마 소주와 보리 소주를 번갈아가며 청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다찌석에 비치된 1인용 불판에 불을 댕기고 잠시 기다리다 보니 우설 소금구이가 먼저 등장합니다. 호방하게 썰어낸 우설의 자태가 아름답네요. 함께 내온 소스들은 음식남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잘 달궈진 불판 위에 규시를 넉넉히 둘러주고 때깔 좋은 우설을 불판 위에 2점씩만 올려가며 오버쿡 되지 않게 구웠어요. 잡내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쫄깃한 듯 서걱거리는 특유의 식감이 매력적이네요. 딱히 흠잡을 곳이 떠오르지 않는 훌륭한 퀄리티의 우설이었습니다. 우설구이 한 접시를 개눈 감추듯 해치웠을 무렵 마블링 장렬하는 소갈비와 붉은빛이 선명한 말등심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어요. 말고기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바싹 익히면 질겨지기 쉬우니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불판 위를 끊임없이 응시해야 합니다. 육사시미감 소고기를 구운 듯 담백한 느낌이에요. 말고기 하면 을에 떠오르는 질깃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고기를 즐겨봤으니 이제 다시 소고기를 맛볼 차례네요. 한떨기 꽃같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마블링만 봐도 맛없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마블링이 좋은 고기의 척도라는 생각은 않지만 개인적으로 고기는 기름기가 좀 돌아야 입에서 반기더라고요. 비주얼을 배신치 않던 녹진한 갈비살을 순식간에 해치우고서 마루초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대창의 경우 앞서 맛본 3가지에 비해 익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긴 관계로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올려 구웠어요. 인고의 기다림을 거친 고소하고 기름진 대창구이 안주 삼아 고구마 소주를 몇 잔 더 비워내고서 태청해서 소화도 시킬 겸 무작정 걷다가 자그마한 마츠리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공연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었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먹거리를 매의 눈으로 훑어봤어요. 공터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 당고나 두어 개 사먹으려 하던 찰나에 히제네비스야라는 상호를 가진 낡고 고풍스런 과자점이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라고 물으실 것만 같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서 사진 한 장 남긴 뒤 숙소에서 안주 삼을 요량으로 타마고 만주 한 팩 구입했어요. 설렁설렁 걸어 숙소로 복귀하던 도중 앙증맞게 생긴 푸드트럭을 만나게 됩니다. 푸드트럭에서 판매 중이던 메뉴는 다름 아닌 햄버거였어요. 먹은 것도 먹을 것도 많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리 만무입니다. 메뉴판을 신중히 살피고서 스페샤루 바가를 선택했어요. 5분여의 기다림 끝에 인상 좋은 할아버님께서 건네주신 비닐봉지 손에 들고 다시 한번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숙소에서의 마지막 한 잔을 위해선 더 이상 무언가를 위장에 밀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발견한 고즈넉한 분위기의 선술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우호겐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아 왔을 것임이 분명한 정겨운 분위기네요. 뜰채만 다른 곳에 보관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 중일 때 매장 한켠에 셀프 오뎅바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들로 직접 가져다 먹은 뒤 나서며 계산하라 하시네요. 기본 안주는 멘타이코였습니다. 마실거리론 보리소주를 선택했어요. 다이콘과 치쿠와 그리고 윈나가 첫 번째로 음식남에게 간택된 녀석들입니다. 별도의 소스나 쯔유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가라시 튜브를 하나 집어다 곁들이면 됩니다. 오뎅 국물에 무척이나 오래 담겨 있었던 듯했던 치쿠아와 비엔나 공이 무난한 수준이었어요. 맛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은 안주거리였습니다. 진한 국물 흠뻑 빼인 무는 언제나 완소 아이템이지요. 타마고와 아츠하게 추가로 집어다가 즐겁게 술잔을 비우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가역 앞 세이유 마트에서 세일 중인 것 몇 가지 구입해서 마침내 숙소에 입성했어요. 시젠 에비스아이 타마고 만주와 할아버님의 햄버거, 세이유 마트에서 구입한 수박과 식빵, 마요네즈를 늘어놓고 보니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잔을 위한 푸짐한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집어든 것은 스네카 할아버님의 햄버거였어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맛본 온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햄버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렸을 만큼 맘에 들었던 기억입니다. 이어서 맛본 히젠 에비스야의 타마고 만주 역시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숨겨져 있던 일품이었습니다. 좋아라 하는 마요네즈 듬뿍 바른 식빵까지 먹어주고 달고 시원한 수박으로 마무리했어요. 부른 배 부여잡고 기절하듯 잠들며 사가에서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 저물었습니다. 1박 2일 사가 여행의 둘째 날 이야기는 다음 특집 때 계속할게요.